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오늘 1박 강의를 맡게 된 골드 디렉터 김강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본사 무대만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1박 강의 쓰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흥분도 되는데, 오늘 우리 10월의 큰 키워드가 뭐죠? 그죠? 제가 이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1박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제가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얼마나 이렇게 잘 통하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잠깐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는데, 일명 텔레파시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키워드를 주면 자하고 뜻이 통하는 리더분이 마지막까지 남는 리더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소정의 작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키워드를 주면은 하나 둘 셋 하면 저랑 같은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외계인 하면 생각나는 것은 하나 둘 셋 UFO. 두 번째가 한국의 대표 음식은 하나 둘 셋 김치. 그리고 마지막에 유산화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제품은 하나 둘 셋 에스테. 저랑 다 똑같이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너무 많은, 저랑 뜻이 통하신 분이 제일 많은데, 제가 딱 봤어요.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 구혜진 리더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유산화 사업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에요. 소통이고, 또 제가 이렇게 유산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초대나 이런 건 좀 다른데 또 후속 조치, 후속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게 이런 후속 관리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주제가 이런 후속 조치예요. 그래서 21세기에는 정말 소통이 키워드라고 할 정도로 이런 서점에 가보면 소통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까지 이렇게 다 소통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소통에 관련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리더님들은 평소에 어떨 때 말하고 싶으세요? 기쁠 때도 말하고 슬플 때도 말하고 싶고,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말을 하고 싶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요즘 들수록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또 안 되면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통이 되고, 그러다 목통이 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오락통이 터지죠. 그래서 그런 데 소통이 있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떤 의사소통인지 한번 그런 유형을 한번 알아볼게요. 크게는 이렇게 5가지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유형이에요. 이분 회유형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은 없어요. 오로지 타인하고 상황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눈치를 보고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꼭 속으로 참기만 하고 자기 주장은 못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난형, 이분은 오로지 이제 비난 쪽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타인하고 상황을 보지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항상 비난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지나치면 이제 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장점이 있어요. 약간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리더십이 조금 뛰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초이성형,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없고 타인도 없어요. 오로지 그분을 있으면 상황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에 기반해서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직업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과학자라든지 학자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약간 그런 유형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은 약간 공감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3만형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4차원적인 그런 거예요. 엉뚱한 말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약간 인간관계 흡수가 좀 되게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렇게 개성이 중요시 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3만년들이 어때요? 특징이, 또 장점이 뭐냐면 창의적이고 아이디어도 좀 풍부하고 유머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약간 주변의 그런 약간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맥락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치형은 뭐예요? 다 자신도 볼 줄 알고 타인도 볼 줄 알고 이 상황도 볼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뭐든지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좀 강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간단히 모아봤는데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은 본인은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폰서님 제가 어제 옥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리더님 뭐 귀찮게 번거롭고 귀찮게 거기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그러세요 라고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리더님 그러셨구나. 약간 번거롭게는 하셨겠지만 진짜 좋았겠어요. 저도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볼 때 진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좋았겠어요. 이렇게 먼저 공감을 먼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누군가 고민을 말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에 이상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인의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일단은 부정적인 걸 깔아요. 스폰서님 제가 이제 유산화 사업도 진행하고 회사도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야근도 많고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일을 때려칠까 봐요. 이러면은 리더님 진짜 만약에 그분하고 관계심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리더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고 유산하고 회사가 장난이냐 고객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녀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진짜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진짜 리더님 진짜 리더님 그러시겠고 힘드시겠구나 회사 진짜 그만두고 싶겠다 이렇게 공감을 먼저 해주고 그럼 우리 영양제를 더 열심히 먹어봅시다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그냥 유하게 넘어가서 그분을 일단 공감도 해주면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뤄도 되고 그 다음에 소통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약간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속으로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도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중을 먼저 물어보는 거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또 나를 무시한다고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열등감이 그 소통을 방해해요. 그래서 가령 저 사람이 웃으면 그게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인상을 쓰면 너한테 이업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솔직하게 말하면 또 다른 이렇게 단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봤는데 어느 이제 리더분이 전업 죽으셨어요. 그래서 유산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스폰서님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좋은 말로 해줬는데 그분은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리더님 그쵸 동네에서 아줌마들하고 그렇게 수다 떠는 것보다 유산화 나와서 이렇게 듣고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하시는 게 훨씬 좋죠. 근데 그분은 그게 좋은 뜻으로 얘기해 줬는데 어떤 열등감 때문에 뭐야 저 사람이 내가 동네에서 진짜 수다 떨고 그런 쓸데없는 아줌마를 만들어 버렸네 하고 완전히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이제 유산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대화의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내 기준대로 내 기준이라 하는 거는 예감이라든지 예상, 추측 그런 직감에 의존하고 결론을 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이 어떻게 보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있어요. 뛰어난 감이 하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착각인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중심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서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분이 만약에 나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험치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재단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CF 노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렇게 재단을 먼저 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 집착이나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서 자기 방어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1대1의 이런 건강한 소통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이렇게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게 일단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거나 그러면은 피해의식 때문에 화내고 이유 없이 화내고 삐치고 자기 혼자만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소통, 건강한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공감. 네, 그 공감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경청이 바탕이 돼야 되고 경청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 하는 리액션 말고 있죠. 리액션도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어때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은 나도 모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다양한 관점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 또 소통하고 또 후속 조치도 어떻게 보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것도 소통이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속 조치는 유산화 사업에서 뭐 항상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강송 리더님은 인맥도 좋고 해서 항상 초대라든지 이런 건 잘하는데 후속 조치가 좀 약한 것 같아. 저도 많이 좀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유산화 사업을 진행할수록 이 후속 조치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잘 해야 된다고 제가 느껴서 이렇게 후속 조치를 해서 우리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 하고 언제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꾸준히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는 후속 조치를 뭐 소비자만 하고 사업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범위는 다양하게 소비자부터 사업자에게 다양하게 하고 우리가 또 회사도 알려야 되고 또 제품도 알려야 되지만 나에 대해서 꾸준히 알려야 되는 게 또 후속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은 단발성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분들하고 신뢰를 계속 쌓아가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소비자에 대해서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가 이 소비자도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제품이 들어간 소비자.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은 크게 처음에는 그냥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후속 조치를. 제품이 필요하면은 오겠지, 전화 오겠지, 나한테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이분들이 향후 나의 그런 옷도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객단가를 높여주는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 파트너도 그리고 제 파트너의 파트너가 예를 들어 리셋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1대1로 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분의 디톡스 방을 이렇게 성장이라는 디톡스 방을 만들어서 항상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사회 스폰서님들 다 초대를 해요. 그리고 물론 그분도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그것도 알려야 되지만 또 스폰서님들도 어떤 게 이런 정보도 주고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그러다가 이분이 어때요?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그렇게 해주고 스폰서님들 여기에 따른 굉장한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수당받은 소비자가 있죠. 그리고 파트너인 사업자, 수당받은 소비자도 리더님 제품이 이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레그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캡처를 해서 그 리더님한테 해서 보내고 이번에는 이 점수가 여기서 이만큼 남았는데 우리 여기서 해서 소개를 해서 다음번에는 이거에 우리가 수당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자꾸 적극적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파트너인 사업자도 사업 초기부터 우리가 부업자라든지 전업자 그리고 직급별에 따른 그런 후속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소비자들의 그런 제품을 이제 드리고 나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소비자들의 반응들이 있어요. 일단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아직 안 먹어봤어, 아직 안 써봤어라는 반응이 있고 두 번째가 먹어봤는데 난 아직 잘 모르겠다. 세 번째가 괜찮긴 한 것 같은데라는 이런 반응이 거의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가 말해주자면 아직 안 먹어봤어, 아직 안 써봤어라는 경우도 아는 사람일 경우하고 또 모르는 사람일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는 사람일 경우 같은 경우는 그치 나는 이 제품이 정말 좋았는데 너의 그런 내가 데이터가 필요해서 너가 먹어보고 나한테 그걸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틀 후에 너 다시 전화할게 부탁해 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 같은 그러시군요 아직 모르시겠 안 써봤냐고 그러면 2-3일 더 써보시고 제가 나중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고객님들의 후기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또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해서 또 계속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시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했는데 고객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분이 어디 가서 유산화 별로다라는 그런 말을 잘 하지를 않아요. 그럴 때 항상 공감을 먼저 해주고 그러면 일주일 더 드셔보시겠어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 잘 모르겠었어요? 하고 자꾸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선택하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이 관리를 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괜찮긴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찮긴 한 것 같은데가 뭐예요? 굉장히 좋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좋다고 말을 크게는 안 해요. 근데 괜찮게 좋다는 거는 아주 큰 긍정의 대답이에요. 이분도 먼저 공감을 먼저 해요. 그러시죠. 그 제품 저도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품 먹어봤더니 어떤 그런 특징이나 효과, 섭취 방법에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제품은 어떻고 이거랑 이거랑 같이 드시면 더 시너지가 좋아서 더 좋아요. 고객님 그러고 섭취 방법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당에 대해서도 설명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레그표로 이렇게 보내줘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 우리가 또 하는 사업이 뭐예요? 소개잖아요. 소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 같이 드실 분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대상도 친구도 친구도 괜찮고 뭐 형제자매도 괜찮고 저번에 봤던 그 이웃집 아줌마도 너무 괜찮던데 저거 소개해줄 수 있으라고 이렇게 대상을 확실히 해주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꾸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카톡이나 이런 데 보내줘도 되겠습니까? 하면 대부분 오케이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쿨하게 대답하니까 이거를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고 대부분 또 여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실수가 뭐냐면 소비자들은 어때요? 뭘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죠? 어떤 걸 제일 많이 물어보죠? 제품, 그죠? 우리가 뭐 회사나 모상보아도 제품에 관해서 우리가 전문가처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즘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알아두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괜찮긴 한 것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품 주고 나서 우리가 후속 조치가 좀 두려운 이유가 거절을 당할까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나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유산화 제품을 모르고 유산화에 대해서 모르면서 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부터 이제 우리가 제품 들어갈 때 호전 반응 있죠. 호전 반응에 대해서도 미리 공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제품 딱 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반응 나오면 그걸 고객님 호전 반응이에요 하라고 하면은 그분이 약간 좀 겁내거나 더 제품을 섭취하고 싶은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요. 미리 그 호전 반응에 대해 이럴 수도 이 제품이 들어가면 고객님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해줘야만이 그분이 당황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꾸준히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주는 그런 후속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목표를 일단은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입한 그런 어때요? 고객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오토 소비자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이제 제품이 애니아가 돼서 우리가 어때요? 이런 시스템, 은사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를 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이분이 그러다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전화나 카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정말 섭취를 했는지 또 불편한 것은 없는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시간은 보통 뭐 24시간도 괜찮지만 48시간 이내에 무조건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대부분 다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전달을 하고 또 일주일 또 나머지 보름 뒤 그리고 또 한 달 뒤 이렇게 수시로 꾸준히 전달을 해야지 어느 정도 하다가 말고 그러버리면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후속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 상황이 전혀 진행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소비자에서만 끝나고 사업자 나오는 데까지는 정말 한참의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게 만약에 48시간 이내에 하지 않고 지나버린다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돼요. 이 사이클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저도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제품이 소비자한테 들어가면은 그냥 그분이 뭐 반응 이상한 거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답해주고 아니면은 나중에 한참 생각나면은 해주고 그냥 나의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고객의 문의에 답할 수 없을 때 어때요? 정직하게 그냥 말해야 돼요. 이 사진처럼 내 말 좀 들어줘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임기응변이 뛰어나가지고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딱 말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어거지로 말하면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오늘 알아봐서 그것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하는 게 사실은 신뢰 쌓기잖아요. 이런 신뢰 쌓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오토 소비자가 되고 나중에는 어때요? 나의 정말 든든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같이 타고 항상 같이 윈윈하는 이런 파트너가 되다 보면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 쌓기 하고 그다음에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서 파트너까지 만드는 그런 과정을 제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 있는 마동석을 이렇게 마블리로 바꿔주고 또 어때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 자연인을 우리가 이렇게 감동의 눈물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소통이라든지 호흡 조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도 어차피 소통이라는 거는 상대방이만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하고도 내 스스로에게 하는 것도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의 소통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소통하고 또 제가 가장 안 됐지만 제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 그냥 짧게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한번 짝꿍 한번 쳐다보시고 눈 한번 마주쳐 보시고 그죠? 사랑스러운 눈길로 오늘 이 나머지 시간도 즐기시고 어때요? 그죠? 편안하고 그런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김남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55분까지 이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